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고를 지닌 분이 미국과 중국, 북한을 조율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험난했을까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남북미를 전반적으로 조율할 위치에 있는 직책 중에서 한반도 본부장이란 직책도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이도훈 전 한반도 본부장이 오빠, 어서 와요. 국힘에 입당하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일성이 일본과 국힘이 주장하는 그대로 비핵화와 관련된 상응 조치가 있고 나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본부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고 대한민국과 민족 안위를 놓고 미국과 협상하러 다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과 협상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미국이 점차 한국 의견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니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한국 정부 의견을 듣지 마라.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한국 의견을 듣고 조율했던 미국 측 인사들은 이도훈 전 한반도 본부장의 국힘 입당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종전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음에 실소가 나올 것입니다. 보통 외교관계에서 동일 의제를 다룰 때 상대국을 배려해서 협상 파트너를 쉽게 바꾸지 않는데 저런 사고를 지녔으니 교체를 했구나 하며 수긍했을 것입니다. 오늘 국힘 입당 기사를 읽으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만큼만 국익과 주권 관점에서 다음 정부가 일을 해준다면 좋겠다. 현재 제가 가진 차기 정부에 대한 작은 소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전자권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가져와라.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분기를 느끼시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단력이 없는 것인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오늘은 문재인 정부처럼 주권의식과 국익 관점의 사고를 가지고도 개혁이든 남북관계든 미국과의 협상이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으로 각인된 문화가 있습니다. 민주정권은 어떤 방법으로 흔들건 비난하건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동, 문화, 언론을 비롯해 심지어 공무원 사회에서까지 만연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념 성향과 알량한 지식만으로 정책을 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어서 숨기지만 나라를 끌어가는 상층부엔 더 많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까지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뭉쳤을 때 힘이 커지는 민족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뭉침이 언제부터인가 어려워졌고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생활고에 적당히 타협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계 경제 군사에서 강대국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 전후 시대 상황은 물론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5.18 발포 책임자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군부 독재에 맞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나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혁명처럼 정서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맺음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은 그 일에서 갈등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얻어 한번 정리된 일이면 다시 누가 거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뜯어 말립니다. 분란이 일어나니 그 일은 이제 입에 담지 마라. 누구나 살면서 해보았고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어려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니 참으로 머리 아픈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느 정도면 고개를 끄덕이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용서하고 보듬고 가는 측은지심이 발달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반대로 분명했던 우리에게 1945년 해방되고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념이라는 사상이 사회 중심에 서면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좌익인가 우익인가라는 새로운 시각이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고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전통적 정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잣대가 되어 수많은 시민이 박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권에 기대는 쪽과 저항하는 쪽이 부딪히자
독재 정권에서 그 중심에 의도적으로 놓은 단어가 안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 전쟁을 치렀고 전쟁의 참화에 몸서리친 기억은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안보는 주한미군과 연결되어 이념이라는 잣대와 또 연결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오래 경험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세계가 교과서로 삼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는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고유의 정서나 사상 자체가 민주주의라 불리는 문화인데 이보다 앞서서 이념이란 왜곡된 잣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거론할 일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덮을 일인가조차 이념의 잣대로 저울질하다 보니 마무리를 해야 할 주체는 입을 다물고 민족 고유의 정서와 반대되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대비시켜 갈등만 무한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을 앞세워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꾸미려는 세력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로운 일인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안전에 어떤 것이 합당한가를 따지기보다 북한이 주장했다느니 중국이 공산국가라느니 미국이 어떻다를 말하면서 이래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나 아는 이가 싸우면 덮어놓고 상대를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이유도 원인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싸워도 어른들이 싸워도 일단 싸움을 말리고 맨 처음 하는 것이 왜 때렸어? 때린 아이에게 때린 어른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 하면 흥분하고 싸우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유를 설명하는 무척 피곤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분석하고 싶어 하고 나름 판단하며 주변의 동의를 얻고 싶어 합니다. 말 같지 않으면 면박을 주는 것도 가차없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원인과 과정에 대해 정서를 공유하려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념이란 잣대로 그런 민족 정서를 막고 미국이 반대하는 걸 주장하면 너 빨갱이구나. 북한 가서 살아. 일본이 주장하는 걸 반대하면 너 빨갱이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찬성하면 너 간첩이지? 너도 북한 가서 살아라.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미국을 따르지 않는다고 빨갱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 정부는 적화통일 세력이라 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에는 고도의 정책이라 합니다. 북한과 연관이 되면 사안을 공유하고 함께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고 파악하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정권 차원에서 빨갱이란 이념의 잣대로 막아버렸습니다.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고 공포의 대명사가 다름 아닌 빨갱이였습니다.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했고 정치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전 정권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장사하는 상점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거절했는데도 안 가고 계속 미적거리면 두들겨 패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얼마를 쥐어주고 보내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고 보냅니다. 북한은 자신이 미국이나 남한에서 잊혀지거나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유엔 제재와 미국이 적대시하는 환경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전혀 아쉽다거나 굽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위협적인 모습일 때 관심 주고 상대해주니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남북한 미국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상점입니다. 세계 무역에서 영국을 제치고 무역 순위 8위인 나라입니다. 수출만 놓고 보면 6위의 국가입니다. 이렇다 할 자원도 없고 국토의 크기는 반으로 쪼개진 데다 70%가 이용하기 어려운 급경사로 이루어진 살림입니다. 교역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전쟁 상태를 지속하자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원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자칫하면 심각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이 물품을 주문할 만큼 안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에 주문하면 제때에 만들어질 만큼 안전한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보려 할 때 방문해도 좋을 만큼 안전한가? 대한민국 제품을 사려는데 앞으로 AS나 지속적인 교류는 가능한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재산을 투자해도 괜찮은가? 이런 모든 의문에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이고 위협이 되는 북한과 어떤 상태를 한국이 원하는지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두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종전선언을 다루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얽힌 실타래는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금씩 풀어가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상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동결하는 정도로 미국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일본 주장처럼 영원히 전쟁 상태를 지속해야 하나요? 비핵화하기 전에 종전선언하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름 아닌 일본에서 나오자 동맹 간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미국은 즉각 이를 부정하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권을 두고도 일본은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본을 추종하며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을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어떻게 볼까요? 자존감이 없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념이 이를 앞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 어떤 이익과 해를 주는가를 따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념이란 잣대를 놓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의견이 중심이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로 공직이나 정치권에 있는 이들이 적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렵게 한 중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환경에서 저 정도의 광범위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을 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싫든 좋든 설득하고 함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협을 했을 때, 사안이 심각해질 때 북한에 관심을 주고 짜증낼 게 아니라 미국이나 남한을 위협하지 않아도 북한에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만큼만 국익과 주권 관점에서 일을 해준다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다는 것이 민족 고유의 정서가 이념이란 잣대보다 앞서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앞으로 가기도 바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